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 공간을 제외한 주방 등 공유 공간을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인데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안 돼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임대주택 모델은 공유주택 개념의 안심 특집입니다. 개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주방과 세탁실, 게임존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갖춘 주택입니다. 개인 공간을 줄이고 공유 공간을 늘려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50% 이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취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대부분 취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임대료를 저감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이고요.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1인 가구 공유주택 대상지는 지하철역 인근 350m 이내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주변 50m 이내이며 주변 350m 이내에는 종합병원과 시립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처럼 분양 세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돼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는 게임존과 실내 골프장 등 특화 공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 전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 공간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비용을 직접 사용한 만큼 내서 그 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시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1,000실 정도를 먼저 착공한 뒤 앞으로 4년 동안 2만 실의 공유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민의힘 양천구 을 경선에서 오경훈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결과 오경훈 전 의원이 하민경 변호사를 제치고 승리했다고 밝혔는데요. 3인 경선으로 치러진 양천 갑 선거구에서는 50% 득표자가 없어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의 결선 결과는 오는 28일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 선거구 후보들에 대한 경선 투표가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양천갑과 양천을 등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경선에 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 간 2차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양천갑은 황희 의원과 이나영 중앙위원이 경선을 치르고 양천을은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공천 자리를 놓고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천갑과 양천을 선거구 경선 승리자는 오는 28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은평구 갑 선거구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예비후보 간 경선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은평구 갑 선거구를 포함한 16개 지역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3차 경선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일반 유권자 전화 면접 80%, 당원 선거인단 ARS 조사 20% 비율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은평구 갑 경선 대상은 남기정 전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월 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갑 지역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 지역 총선 후보로 박주민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기도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도내 748개 야간 휴일 진료 병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과 콜센터,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 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 비응급 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5개 진료 과목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 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경기 북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진료실에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의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공의 77%가 사직서를 냈지만 100명이 넘는 전문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 대란을 막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유일의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은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한인 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나 산하공단, 공사 소유 부지 가운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올 재외동포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타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몇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송도 아메리칸타운처럼 개인별 부동산 매입 방식을 유지하되 계속 한국에 머물지 않는 재외동포를 위해 글로벌 타운을 콘도처럼 회원권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추가 모집에도 정원 만여 명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권 대학에서 발생했으나 경기도의 경우도 대학 31곳에서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난 21일 기준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69개 대학이 13,100여 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권 31개 교는 618명, 경기 인천권 35개 교에서는 935명에 달했습니다. 학교당 평균을 계산해보면 서울은 19명, 경기와 인천은 각각 27명,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권은 112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약 4배에서 5배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24%가량 줄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세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들이 전화 통보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정시 추가 합격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명의 도용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단속합니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 기준지로 한 개인 소유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의심 차량 2,000여 대인데요.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확보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제작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남양주는 무려 8개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보호기관으로 4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정 병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아주편안병원, 이천소망병원, W진병원 등인데요. 이에 따라 치료 보호기관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 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 입원 치료를 수행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모듈러 교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또 층간 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분야별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1인 가구 수는 37만 명을 넘어 인천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1인 가구 정책과 지원 사업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포털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포털에는 정서와 주거, 안전, 건강, 경제 등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가족센터 전문 상담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글로벌 스파 리조트 테르메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루마니아 테르메 리조트를 찾아 테르메 그룹과 투자 이행 확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르메 그룹은 송도 골든하버에 스파 워터파크를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과 올해 말까지 사업 부지 조사와 사업 계획 제출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5년 6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